파이스톰입니다. 넷플릭스는 수년 동안 수많은 놀라운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본고장이었으나 이제 가장 화려했던 할리우드 콘텐츠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관심을 끌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에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한류 팬덤들은 이를 기뻐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매체 비봄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할 콘텐츠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사랑의 불시착, 지금 우리 학교는, 빈센조, 지옥, 사이코지만 괜찮아, 킹덤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콘텐츠들은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주지 않는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류 콘텐츠가 할리우드를 넘어섰다니, 글쎄요, 사실 좀 과장되게 느껴지고 뭔가 좀 어색한 말인 것 같지만 전문 분석 업체가 수치로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할리우드와 세계 엔터테인먼트 매체들 역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할리우드 3대 매체들은 버라이어티, 데드라인, 할리우드 리포트가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매체들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구독 추세에서는 여전히 미국 콘텐츠들이 영향력이 있지만 시청 추이로 보았을 때는 미국 콘텐츠들이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버라이어티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TV 콘텐츠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9개 주요 시장에서 지금까지 선두를 유지해 왔는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이런 추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 컨설팅 회사인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호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4만 명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는 미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는 OTT 시청자가 전체의 60%였는데 한국의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는 시청자는 전체의 56%였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약 4% 정도의 비중으로 미국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그 결과만이 아니라 추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콘텐츠 시청률은 2년 전 70%에 비해 10%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시청자의 69%가 미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고 시청률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미국 콘텐츠 시청률은 한국이 9%, 일본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와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나마 좀 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콘텐츠들의 시청률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국 콘텐츠들의 도달 범위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지만 그나마 구독자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드라인은 이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프렌즈와 더 오피스는 아시아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K-팝과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 콘텐츠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전했는데요. 미국 콘텐츠의 시청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현지 콘텐츠들이 얼마나 시청률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미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9%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미국 콘텐츠가 안 먹히는 지역이라 분석하였는데요. 전 세계 기준에서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은 미국 콘텐츠 시청자들과 K 콘텐츠 시청자들의 수가 고작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 것이죠. 현재도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탑 10에 무려 4개의 콘텐츠가 우리나라 작품이고 최소 3개 이상, 많게는 5개가 1년 내내 유지되는 이런 현상만 봐도 그런 사실은 이미 입증된 것이긴 한데요. 이런 한국 콘텐츠의 힘, 그 중에서 할리우드가 탐내고 있는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연출력, 즉 감독들의 역량이었습니다. 포브스가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의 초대형 히트작 지옥, 그리고 기생수 더 그레이 등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유명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대세가 된 것 같다 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 이후 이번에 새롭게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연상호 감독이라는 기사는 현재 제목 외에는 알려진 세부 사항이 없는 이 영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제작사인 에피안 웨이 프로덕션과 와우 포인트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드라인 역시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영어 기반의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액션 호러 장르물이 될 것이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선보이는 멀티 플랫폼 스토리텔러 중 한 명인 연상호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9,80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영화 부산행 이후 세계적 명성을 얻은 감독으로 최근작 기생수 더 그레이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45개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감독이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감독들의 세계적 명성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 양들의 침묵을 비롯한 54편의 필모그래피를 가진 할리우드의 레전드 배우 조디 포스터와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대담에도 박찬욱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은 정말 신선했는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시 아이언맨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열기도 했던 이 두 배우의 대담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조디 포스터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간에는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1995년 조디 포스터가 연출한 작품 홈 포 더 할리데이에 그가 출연했고 올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둘의 대담 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최근 출연한 박찬욱 감독의 HBO 드라마 동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극중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박찬욱 감독과 논의한 부분을 설명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박찬욱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조디 포스터는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인 베트남전 시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베트남계 미국인 1세대들의 관점을 잘 다뤘다면서 그가 미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부분을 잘 관찰했고 박찬욱 감독은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세심한 부분을 잘 짚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에 대해 당시 베트남처럼 한국도 여전히 분단되어 있어서 박찬욱 감독이 그들의 스토리에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았다고 말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배우들이 우리나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젠 별로 놀랍지 않으면서도 안 놀라워하는 나 스스로에게 또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한류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정말 흐뭇한 소식이 최근 있었는데요. 일명 우리에게 아이유 할아버지로 알려진 아이유 찐팬 미국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이유를 정말 좋아하는 이 할아버지는 아이유 리액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를 본 아이유 소속사 측이 이 할아버지를 초대하여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유명해진 제브 레텟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최근 미국 포브스와도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포브스는 제브 레텟의 K-드라마와 아이유에 대한 사랑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 스타로부터 월드 투어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제브 할아버지는 2017년 첫 한국 드라마인 오나의 귀신님을 시청한 이후 무려 300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시청하도록 권유해왔다고 하는데 그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자신과 너무 잘 맞았다면서 이후 한국 드라마와 교감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늘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엔 누가 그걸 보겠냐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76세의 유대인 남자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고 생각했다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해보겠다 결심을 했고 시작한 이후에는 자신이 정말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무려 400개의 동영상을 올린 그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품질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품질은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그는 2016년부터 한국 제작사들은 할리우드 수준의 품질을 달성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수준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한국 제작사들은 정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 TV 프로그램과 영화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우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한국 드라마들이라고 설명한 그는 서양의 모든 미디어는 냉소적인 반면 한국 드라마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아내를 설득하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내도 팬이 됐으며 지금까지 둘이 함께 한국 드라마 111편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아내와 함께 한 시간은 수천 시간에 달한다고 자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와 호텔 델루나로서 이후 아이유의 최고의 팬이 되었다는 그는 그녀가 가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아이유의 음악도 들었고 그녀의 재능에 깜짝 놀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이유로부터 초대를 받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았으며 감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는 그는 지금은 은퇴한 상태이기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논평할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행복한 집착을 공유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류가 가진 정말 위대한 점은 이렇게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최신의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콘텐츠이면서도 이 할아버지의 말처럼 서양 작품들이 잃어버린 고전의 매력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할리우드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큰 경쟁력을 갖췄고 할리우드 최고 배우이자 연출가에게 연출력을 인정받는 전문성도 겸비했으며 Z세대부터 76세의 할아버지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포용성까지 가진 한류. 현재 한류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누리게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문화 수출의 시대를 열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